뉴욕 증시의 큰 낙폭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나름의 맷집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어제 양지수도 모두 0.5%대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미국 기술주들의 낙폭만큼은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증권가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개인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외인들의 팔자는 지속이 됐습니다. 다만 지수 하방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은 계속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1분기 안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2,700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낙관론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한국은행이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다만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더 예상이 된다라는 발표치가 나왔고 여기에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후부터 조금씩 더 힘을 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 조선 관련주들을 대거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면 개별적으로 소식이 전해진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이 썸지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5%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16%대 강세 흐름을 보인 채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고요. 또 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국내 증권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연속적인 시세성을 보여왔던 이 한알령과 관련돼서 기대되는 중국의 소비주들이나 혹은 이 조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해당 이슈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같은 이슈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큰 폭의 오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의 신종 코로나 공포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를 만드는 유트바이오가 이날장에서 16% 넘게 올랐고요. 이 치료제를 만드는 메디콕스 또한 12% 가까운 상승부를 켰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척당 억 원대가 될 수 있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에 더해져서 어제는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까지 함께 대두되자 이미 고평가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조선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성화인땡이 9%대, 삼성중공업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올라왔던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만 조선 쪽으로 이슈가 끊이질 않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연속적인 시세성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름폭을 보였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 관련주들이나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의류 쪽에서도 지속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니모리가 12%대 그리고 이 수입 화장품을 국내 유통하고 있는 DYD 같은 경우도 10%대 주가 상승을 받아갔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을 놓고 올해 지속적인 연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도 지켜볼 섹터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도 오늘장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가거나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 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24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하진 못했습니다만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 그리고 영업이익이 186%나 급증한 채 긍정적인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올 한 해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간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주가가 오늘 장중에 반영될 수 있을지 해당 종목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어제 저녁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났습니다. 선고일 추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시간대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이 테마성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정치 테마주의 흐름들도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글로벌 쪽의 이슈들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트럼프 수혜주들의 가격 급락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시 쪽에서는 테슬라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인터 배터리라던가 최근에 긍정적인 이 실적 보고와 함께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있었다가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자 어제도 대형주들 위주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동향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간밤 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지난달 유럽에서 판매량이 45%나 급감됐다라는 수치 발표와 함께 영국에서는 이미 중국의 전기차인 비야디에게 판매량이 뒤처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 9%까지 급락하면서 석 달 만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신차 등록 감소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 부진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슈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부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진 않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연이 시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STO 법안도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이 암호화폐나 STO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고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중에 8만 7천 달러, 8만 6천 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급락세로 인해서 당분간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 약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주가 부진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새벽 시간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빅테크가 뉴욕 증시에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전환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다들 기다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호실적이 나온다면 최근 부진했던 빅테크 관련주들에게는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를 위축시켰던 이 경제 지표들 또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의 PCE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어떻게 찍힐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 또한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시작이 될지 궁금한데요. 개장 상황 때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